그 3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 때 확률과 통계 볼 때 요 이항 정리에서 다 틀립니다. 잘 들어야 된다. 우리가 중2 때 경우의 수 확률을 했고, 고1 때 순열 조합을 했고, 앞쪽에 뭐 고3 때 중복 순열, 중복 조합 이렇게 했을 때 별로 어려운 바는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이항 정리라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항 정리 딱 지나면 또 쉬워. 이제 확률을 알 건데, 근데 이제 통계 들어가면은 이제 확률과 통계 두 개 돼 있잖아. 큰 무리는. 통계 들어가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너희 중3 때 했던 평균, 분산, 표준, 표차 또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또 멘붕이 또 오기 시작하고, 요거 좀 어려우니까 잘 봐야 돼요. 자, 여기에 일단 이항 정리라는 것을 1번이 있긴 한데 밑에 개념 플러스가 더 좋은 것 같아. 원래는 이항 정리 쪽에는 a 플러스 b의 n제곱이 나와 있거든? 그러면 몇 개의 n개의 가로가 나와 있다 해서 그건 너무 추상적이잖아. 그래서 여기는 세제곱이 나와 있어. 당연히 우리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전개하면 요 식이 나온다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랬을 때 a 세제곱의 개수는 1, a 제곱 b의 개수는 3, 그 다음에 a b의 제곱의 개수는 3, b 세제곱의 개수는 1. 이렇게 해서 여기 단원의 첫 번째 내용은 두 가지로 나뉠 건데, 첫 번째 내용은 어떤 항이 있을 거야. 쫙 전개했을 때 이거의 개수는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a 2a-3b의 12제곱이 있을 거래. 그런데 a의 7제곱, b의 5제곱. 그러면 7번, 5번 선택했으니까 12번 맞지? 이거의 개수는 뭐니?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우리는 전개를 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뭐 쭉 해서 첫 번째 괄호, 두 번째 괄호, 세 번째 괄호 해서 다른 종류를 다 구해서 해봤더니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나오겠다라고 설명이 그냥 나와 있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세 개의 괄호가 있을 때 딱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연결된 걸 딱 끊었을 때 A라는 게 한 종류고 B라는 게 한 종류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괄호가 3개이기 때문에 총 3번을 선택해야 돼. 그래서 3번 중에 몇 번을 선택할 거니? A를 만약에 R번 선택하면 B는 3-R번 선택해야 된다. 왜냐면 얘를 선택하는 횟수와 얘를 선택하는 횟수를 합치면은 3회가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저거에 대해서 전개했을 때 개수를 구하기 위한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여기 설명이 나와 있을걸? 아, 여기 있네, 여기. 자, 여기에 밑에 보면은 a 플러스 b의 n제곱 했을 때 여기다가 너희는 일반항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돼. 일반항.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밑에 있는 개념 체크, 전개하는 거 할 필요 없으니까 개념 체크는 X를 쳐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구할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n제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할게. n으로 바꿀게. n. 여기는 a 플러스 b의 n제곱. 그래서 항상 지수가 요 컨비네이션 앞에 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하나 볼게. 요거는 너희가 꼭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필수 예제를 하고 너희는 문제를 풀 겁니다. 자, 첫 번째 필수 예제. 요 칠판만 보면 돼. 종류가 두 가지네. 근데 좀 더 복잡하네. 딱 끊었더니 2x와 y제곱이라는 게 있네. 괄호가 몇 개니? 4개가 있겠네. 자, 그 중에서 이거의 개수를 구하래. 자, 그러면 4번 중에 R번을 선택하겠대. 그러면 2x라는 것을 R번 선택하면 y제곱이라는 것은 4-R번 선택하겠다. 요걸 일단 적는 게 첫 번째 단계. 적으시오. 그리고 빠른 방법도 이따가 해줄 거야. 빠른 방법. 얘가 정석이야, 그냥. 자, 그러면 개수와 문자를 분리시켜 볼게. 4CR이라는 게 하나 있고, 여기에 숫자가 2가 있죠? 그럼 지수 법칙에 의해서 곱하기 2의 R제곱 이렇게 되겠네?
근데 두 번째는 숫자가 있어 없어? 없으면 이제 개수가 끝난 거야. 숫자만 분리시킨 거야. 자, 그러면 문자를 잘 보면 얘를 분배하면 x의 r제곱, 그 다음에 얘를 분배하면은 y의 8-2r제곱이다. 이렇게 판단되겠네. 됐죠? 그러면 나는 x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x의 지수가 뭐가 나와야 되니? 라고 했더니 3이 나와야 되네. 그래서 얘가 3이 되면 되네. 아래다가 3 집어넣으니까 y의 제곱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아, 그러면 이걸 구한 거를 요따가 집어넣어. 그러면 4c2 곱하기 2의 세제곱 해서 4c가 6이죠. 6 곱하기 8 했더니 48이 그 개수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3 그러면 4 8, 32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어렵죠? 안 어렵니? 재밌어? 오. 난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확통이야. 아, 그래? 안 어렵니? 이거 이항정리 맨 처음 할 때 애들 다 힘들어하는데? 자, 일반항을 세워서 이렇게 푸는 방법 하나. 근데 시험 칠 때는 이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치? 잘 봐요. 시험 칠 때 하는 방법을 해볼게. 우리는 총 4번을 선택할 건데 왼쪽과 오른쪽을 선택하는 횟수를 합쳐서 4번이 나와야 되잖아.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얘를 몇 번 선택하고 얘를 몇 번 선택해야 되니? 알 수 없나? 얘가 3번 선택하고 얘를 한 번 선택하면 x가 3번 곱해지면 x의 세제곱, y제곱이 한 번 곱해지면 y제곱 나오는 거잖아. 엄청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지수가 뭐니? 라고 했을 때 4가 되지.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빨리 하는 방법은 4팩 지수가 위쪽으로 오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선택되는 횟수 3팩 하고 곱하기 1팩 그 다음에 곱하기 끝난 게 아니고 여기에 문자의 개수가 1이면 그건 신경 안 써도 돼. 2가 나오는 것은 그러면 2도 3번 선택돼야 되네요? 그러면 2의 세제곱. 그럼 결국 얘가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일반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생략하고 풀 수 있는 풀이. 그래서 우리는 요거로 할게. 지수 팩토리얼. 그 다음에 횟수 팩토리얼로 나눠준다. 곱하기 개수의 횟수. 요거 하나만 알면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기는 합니다. 지수에 나왔죠? 4가 팩토리얼. 그 다음에 선택하는 획수 팩토리얼. 그 다음에 개수 2가 있으니까 2를 3번 선택해야 되네. 요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은 다 풀 수 있다라는 거. 요거를 잘 필기를 해놔. 그렇지만 기본 방법을 하고 요 방법도 하고 두 가지를 해볼게. 이해 안 가는 내용 있으면 얘기하시고. 빠른 방법이다. 여기가 x 세제곱이니까. x는 여기밖에 없는데 여기 지수가 3이 돼야 되니까. 됐니? 오케이. 지울게. 그렇다면 지금 두 번째는 문자가 x라는 종류밖에 없다. 이렇게 끊었다. x의 세제곱이 되려면 총 5번을 선택할 건데 얘를 몇 번 선택하고 얘를 몇 번 선택했을 때 x의 세제곱이 나올까? 이게 안 되면 정석으로 가야 돼. 이번이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거든? 몇 번 선택해야 될까? 응? 얘를 2번 선택하면 x의 세제곱을 2번 선택하고
얘를 3번 선택하면 x분의 1을 3번 선택하네. 그러면 x의 6제곱 곱하기 x의 세제곱분의 1 나오니까 x의 세제곱이 되겠네. 이해됐습니까? 요거를 잘 찾아야 되거든? 그럼 만약에 얘를 찾았대. 그럼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개수는 뭐겠니? 지수, 팩토리얼. 하다음에 선택하는 횟수, 팩토리얼. 그리고 곱하기 얘는 개수가 1이니까 상관없는데 3을 2번 해야 되네. 그러면 3을 제곱. 해서 횟수만 선택한다면 이렇게 빨리 풀 수도 있습니다. 됐죠? 밑에 문제 풀 때 잘 생각해야 돼. 자, 그런데 정석 방법으로 갈게. 자, 우리는 총 몇 번 중에서 5번 중에 R번을 선택한데 3x의 세제곱을 R번 선택하면 x분의 1을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표현하고 5 마이너스 R번 선택하겠대. 얘가 이제 됐죠? 자, 그러면 개수 분리할게. 5CR이 있고 3의 R제곱 곱하기 3의 R제곱 이렇게 해버리면 개수로 끝났어. 그러면 이쪽에서는 얘 하면은 3의 3R제곱이죠? 곱하기, X의 3R제곱. 그 다음에 얘는 이거 곱하면은 X의 마이너스 5 플러스 R제곱이 되면서 밑이 X로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더하면 X의 4R 마이너스 5제곱. 이렇게 정리가 됐네, 그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X의 세제곱. 그럼 지수가 3이 되기 위해서는 R값에 뭐 집어넣어야 되니? 그래서 R값에 2를 집어넣으면 결국 5C2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5C를 계산하는 방법이 지금 이거야. 그리고 3의 제곱이 뒤에 붙어 있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요게 정석 방법입니다. 근데 조금 식 정리해야 되니까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어떻게 하는지만 잘 한다면 문제를 좀 빨리 풀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근데 몇 번 해보다 보면 저 횟수는 찾는 게 금방금방 될 거야. 처음엔 어렵습니다. 왜 이런 걸 하냐? 개수를 왜 구하냐? 나도 의문이야. 굳이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수학 공식을 하면서 뭐에 12제곱 이런 게 나오는 게 없는데. 재미없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유형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얘는 끝날 때까지 사용이 돼. 다른 컴비네이션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거니까 잘 생각해야 돼. 자, 다음 내용을 할 건데 일단 설명을 하고 갈게. 자, 일단 나는 A 플러스 B의 제곱을 해볼게.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했듯이 뭐냐면 여기서 일반항은 2번 중에 R번 선택한다. A를 R번 선택하면 B는 E-R번 선택한다가 되겠죠. 그러면 얘를 전개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A제곱, B제곱 이렇게 나온다고 알 수 있잖아. 얘를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개수가 1이고 여기에 개수가 1이야. 그럼 그걸 어떻게 찾느냐? 여기는 2번 선택되면 되네. 그래서 2C2 A의 제곱 B의 0제곱이니까 얘가 만들어졌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A의 1제곱이니까 R이 1이네. 1을 집어넣으면 얘는 2C1하고 A의 1제곱, B의 1제곱. 그래서 2C1이 2니까 개수가 2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A가 없네. 0번 선택해야 되니까 R에다 0 집어넣어. 그러면 2C0하고 A의 0제곱, B의 제곱이 되니까 얘가 2항이다 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걸 무수히 많이 계속 해야 되니? 라고 했더니 개수들이 지금 개수들만 컴비네이션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야. 자, 그러면 제곱을 했잖아. 그러면 제곱을 했을 때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세제곱을 하면 A의 세제곱 1이죠.
3a제곱 b, 그 다음에 3ab제곱, 그 다음에 b세제곱의 개수는 1.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럼 4제곱도 5제곱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거 두 개, 양쪽은 다 1이야. 이거 두 개 더해서 아래 숫자, 이거 두 개 더해서 아래 숫자, 이런 식으로 두 개 더해서 아래 숫자. 이렇게 규칙성이 있거든? 얘가 위쪽에 나와 있는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명칭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만약에 a 플러스 b의 5제곱이 되어 있으면은 얘가 1 해놓고 두 개 더하니까 5, 두 개 더하면 10, 5, 얘가 개수들이 된다는 걸 규칙적으로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괜찮으십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해볼게. 여기서 출발해서 요렇게 대각선으로 어떤 숫자를 더해봤대. 그러면 합이 얼마입니까? 6이죠. 그러면 반대 방향, 이쪽 방향에 있는 요 숫자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이렇게 더했을 때 얘가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저기는 1C0 플러스 2C1 플러스 3C2는 4C2다.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다. 써있는 그냥 그대로 적은 거야.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반대편으로 해볼게. 나는 얘를 더해볼게. 얘 더하면 얼마입니까? 10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또 반대편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네,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되겠지? 요렇게 했을 때 얘가 5C0, 5C1, 5C2.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저걸 적으면은 1C1 플러스 2C1 플러스 3C1 플러스 4C1 했을 때 얘가 5C2다. 물론 1, 2, 3 더하니까 얘 6 이렇게 나온다고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런데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이렇게 한 3개, 4개 컴비네이션 더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니 물어보는 게 아니고 한 7개, 8개 주어지면 하나하나 계산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규칙성을 찾는 겁니다. 너희 책에 이걸로 색깔별로 이렇게 또 해놔, 일단. 그래서 노란색의 규칙과 그 다음에 주황색의 규칙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정리를 해줄 거야. 요 위에 있는 요 식은 굳이 안 적어도 돼? 그림에만 잘 표시를 해놔. 이 규칙 알면 정말 편하게 문제 풀 수 있으니까 잘 봐둬야 돼요. 다 되었습니까? 자, 20개가 있던 30개가 있던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이렇게 두 종류 문제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규칙만 알고 있으면 돼. 자, 노란색은 뭐냐면 출발하는 게 항상 컨비네이션은 앞과 뒤에 양쪽에 숫자를 달고 다니죠. 그랬을 때 얘는 무조건 NC0에서 출발해야 돼. 그리고 주황색은 앞에 숫자와 뒤에 숫자가 같은 거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주황색은. 얘는 1C0에서 출발했고 얘는 1C1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규칙은, 그러면 규칙성은 어떻게 됩니까? 보고 적을게. 이해부터 해야 되니까. 잘 보면 이 숫자들이 앞에 숫자, 뒤에 숫자 둘 다 플러스 1씩 플러스 1씩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둘 다 플러스 1. 그런데 주황색은 뭐냐면 뒤에 숫자는 변하지 않고 앞에 숫자만 플러스 1 되고 있어. 그래서 여기는 앞에 것만 플러스 1.
자, 그러면 내가 마지막이라고, 결과에서 마지막이라고 한 건 뭐냐면, 이렇게 규칙성만 찾으면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항상 마지막 것만 보라는 뜻이야. 그러면 마지막 거의 결과가 어떻게 됐니? 앞에 숫자만 플러스 1 됐죠? 그래서 얘는 앞에 것만 플러스 1. 그 다음 얘는 봤더니 둘 다 플러스 1 됐죠? 그러면 둘 다 플러스 1. 그래서 얘가 바뀌었죠? 그래서 둘 다 플러스 1이 있는 건 앞에 것만 플러스 1, 앞에 것만 플러스 1은 둘 다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규칙. 이거 잘 기억을 해놔야 돼. 다 됐죠? 여기는 지울게. 다 적으셨습니까? 뻗으면 안 됩니다. 자, 밑에 이항계수의 성질이 어려운데 그건 아직 오늘 설명을 못 할 것 같아. 그래서 요거에 대한 유형에 대한 문제만 볼게. 자, 필수예제 3번 갈게.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쟤는 노란색이니 주황색이니 노란색의 규칙성을 가지고 있죠? 이 C형에서 출발해서 둘 다 플러스 1 됐지. 아, 그럼 마지막 거만 봐. 이 계산 하나씩 다 하지 말고 그냥 마지막 거에서 뭐만 하시오? 앞에 숫자만 플러스 1. 그래서 얘는 11C8이다 라고 해서 금방 찾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꾸 그러면 토요일날 단어 안 부른다? 18라고 해가지고 그랬어요. 아, 수학이잖아. 자, 얘는, 자, 그래서, 근데, 위에 건지 아래 건지 막 출발하는 게 뭔지 잘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만 외워놔. 앞에 숫자, 뒤에 숫자, 둘 다 똑같죠? 둘 다 똑같으면 앞에 것만 플러스 1이고 결과가 둘 다야. 그러면 나머지는 반대니까 그냥 요 하나만 생각해 놓으면 되겠죠? 자, 둘 다 똑같고 앞에 것만 플러스 1이네? 그럼 결과는 둘 다 플러스 1이니까 11C3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보기에 얘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 그럼 얘는 또 뭐가 똑같니? 11C8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채민아, 괄호 1번의 결과, 정답은 뭐가 될까? 7C4. 괄호 2번의 결과는 뭐가 될까? 8C4. 요거는 답을 계산을 해서 구해내야 된다. 할만하죠? 근데 외우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외웠어. 근데 다음 단원 넘어가면 포맷돼. 그래서 시험 치기 전에 항상 봐야 되는 내용이야, 이거는. 자, 오늘은, 아직 5분 남았으니까 빈 문제 푸시고. 정말.